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이게 또 하나의 불확실성. 근데 이거는 11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미국 대선. 네. 최근에 어떤 조사 보니까 해리스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역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따라서 왜 친환경 관련주들 네. 대표적이고 막 지금 엎치락뒤치락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보다는 좀 업황을 좀 우선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이제 업황도 살아날 기미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은데 네.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뭐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여서 예. 그런 경우는 이제 피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만약 뭐 대선 이슈와 별개로 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회복될 걸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매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대선을 떠나서 약간은 좀 업황을 조금 1차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수혜를 받던 적은 저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봤으면 봤지 어떤 게 뭐 엄청난 수혜를 줬던 적은 네. 없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점차 이제 미국 자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 우선을 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지 우리나라한테 뭔가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이번에 그러니까 처음 수혜를 받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RA 법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수혜를 받던 거고 그 이유도 기한을 두고 이 기한까지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이제 투자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던 거고 그 시기가 지나면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이익을 내기는 공장을 지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익 본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조금이 없이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한이 있는 이득이 아니었을까. 그거조차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정치적인 이슈는 조금 제한적으로 본 게 맞다.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리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연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기였을 때는 되게 괴로웠어요, 사실은. 하루하루 네, 하루하루 뭔가 노이즈 새벽에 뭐 만들고 트위터에 뭐 올릴 뭘 수도. 한다 이래가지고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약간 러시아 전쟁도 트럼프라면 좀 일찍 끝낼 수 있었을 것 같고 뭐 중동 전쟁도 조금 어떤 좀 중간에 이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또 이제 생각하게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에 되게 자신감을 갖고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을 때 그건 굉장히 좀 다시 그 안 좋은 기억이 막 스물스물 이제 생각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 과거에 트럼프가 그러니까 뭐 북한이 됐든 뭐 이제 약간은 보스 역할을 하면서 그 정세적인 불안정성은 많이 이제 불확실성 낮춰준 건 있었지만 증시나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제 기업들한테 그렇게 세이프한 사람이었나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불확실성 그래서, 덩어리죠. 그래서 이게 국제 정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게 더 유리할 수는 있겠다. 다만 국제 정세 측면에서 다만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가라든지 이제 기업들의 이익의 어떤 약간 가시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리스가 좀 더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누가 되든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예전에 그 힐러리랑 맞붙었을 때도 그렇고 조 네. 바이든과 맞붙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뭔가 압도적인 것도 아니고 막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그래서 더 어려워.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뭐 선거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도층이 마지막에 어떻게 움직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시장이 불안정성이 커지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사람을 택하려고 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고 대외적으로 네. 불안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사람을 그리고 택할 수 이제 있는. 기존의 이제 정책적인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
뭐 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네, 그렇게 느끼긴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미국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또 알 수는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살짝 네. 그 화장품이라든지 다른 쪽 비중을 조금 줄이신 게 네. 제약 바이오나 다른 걸 좀 사려고 네. 줄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쪽을 좀 늘리면서 좀 줄였던 부분이 좀 오. 있었고요. 조선도 좀 늘리셨고 네, 제약바이오도 좀 늘렸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는 네, 아직 적자인 기업들이 많고 네. 추가 투자가 이어져야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네, 지금 미국에서도 0.25%포인트로도 안 되고 빅컷 네. 50bp씩은 금리를 팍팍팍 내려야 되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 보면 네,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가 빠르게 인하될수록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은 그러면 네. 좋아질까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나눠져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장주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한쪽 측면은 저는 오히려 경기 방어주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약바이오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사람이 아프게 되면은 약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고 해서 약을 더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아플 때 먹는 게 약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경기 방어주 성격도 저는 갖고 있다고 요건 생각해요. 이제 제약, 네, 그러니까 신약 그렇죠. 개발이 아니라 맞습니다. 제약사.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업체가 다예요. 네, 저희가 한 4개에서 5종목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은 지금도 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들이어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성장주 카테고리에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방어주 성격도 있는 업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접점에 있는 업체들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불안한 기업들도 있긴 해요. 다만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구조조정 내지는 이제 물갈이가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과거에 정말 이익이 안 나면서 뭐 이제 연구과제만 이제 계속 내세우면서 이제 계속 이제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연명했던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많이 구조조정이 된 것 같거든요. 뭐 최근 벌써 그런 지가 한 5년, 7년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망할 기업들을 망하고 뭐 임상 이상에서 이제 삼상 가면서 탈락한 기업들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IPO하는 기업들도 보면은 이제 연구과제로만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증시에 입성하는 회사들도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물갈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망할 기업들은 좀 망했고 연구개발에만 치중된 기업들의 비중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조금 정화가 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여전히 최근에 이제 주가 강세를 보였던 몇몇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버블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나 알 법한 개인 투자자들이 누구나 알 법한 한 3개에서 4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예측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은 또 제외하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익 현재 내고 있지 않는데 R&D 파이프라인으로만 연명하는 기업들은 또 제외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남은 기업들의 풀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항암제에 치중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 자가면역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그 단백질을 붙여가지고 이제 흡수율을 좀 높여서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완전 신약이 아니라 이제 조금 개량된 신약을 만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정맥 주사를 이제 피하 주사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과거에 대비해서는 조금 가시성이 좀 있는 회사들이라고 저는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 좀 물갈이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제약바이오를 꼭 성장주 카테고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편입 비중을 좀 높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이제 네. 조금 바뀐 부분이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게 됐을 때는 CMO 사업이 중국에서 이제 바이오 약품을 가져오던 것들을 좀 못 가져오게 되다 보니 좀 중장기적인 수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도 약간 인하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좀 결국에는 미국 시장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조금 더 투명해지거나 가시성이 좀 더 보이는 부분이 과거보다 좀 높아진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물보안법, 수혜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약사를 접근을 할 때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적자를 보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좋을 거야가 아니라 네. 철저하게 이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가. 네. 그리고 그런 파이프라인이 측면에서. 가시성이 높은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의 가시성까지. 네. 근데 그 기존에도 그 제약바이오주는 포트의 항상 일정 부분은 계속 가져가셨었죠. 있었어요. 네. 네. 그 비중이 뭐 많진 않더라도. 네. 뭐 엄청 많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좀 비중을 늘려서 한 9%뭐 이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바이오가 아니라 네. 기존의 실적을 이익을 잘 내고 내고 있는 있고, 네. 제약주 중심으로. 네.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막 속보가 들어오네요. 네. 그 아까 사이드카까지 말씀드린 서킷 네. 브레이커. 아, 왜냐면 저는 옆에서 계속 이제 시장 등락을 보고 있는데 이건기 네. 대표님은 말씀하시느라고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그냥 어딥니까? 아이고 또 손이 떨렸고 코스닥이 9.87% 떨어지고 있어요. 702포인트까지 지금 76.9포인트. 네. 코스피는 216포인트 8.09%. 와. 그리고 아까 보니까 니케이의 하락폭이 장중 4,000포인트 네. 하루에. 그래서 사상 최대 하락폭을 오늘 오후에 기록하고 있다. 아이고 이거 뭐, 이게 뭐 이게. 그래서 시장을 뭐 부정적으로 보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케일이 트레이드 자금도 수백조 원이라고 감안했을 때는 만약에 그게 다 청산된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정말 얼마나 청산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뭐 지금 뭐 이게 갑자기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얼마 정도 나빠질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든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야, 그러게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네, 팬데믹 당시에 보던 그 숫자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니 코스닥이 거의 하루에 10% 가까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네,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물론 이건 아까 한 3, 40분 전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네. 너무 좀 한편으로는 좀 똑똑해지다 보니 그래요? 이거를 한 번에 반영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반영하는 폭이 더 커지고 더 이게 그 그냥 막 시기도 비이성적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네, 똑똑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랬으면은 이런 부분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동안 반영될 거를 이틀에 반영해버리고 이제 3일에 반영을 해버리는 더 빠르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원형적 사고 아니시고 긍정적인. 뭐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저는 사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원체 작년, 재작년 계속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습니다만 9월, 10월장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9월, 10월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웬걸 지금 8월 시장부터 이렇게 작살이 나고 있어가지고 이거.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는 게 저도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장이었다고 하면은 저는 과거에 저였다고 하면은 안 팔았을 거예요.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다. 이제 파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지금의 시장의 그 변화를 감안했을 때는 이게 하루 만에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변화라고 하면은 그 투자하는 사람들의 뭐라 해야 될까? 뭐 구성, 변화 심리 이런 것까지도 네.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네, 이게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초입 국면에 접어들었고 네. 그게 이제 하루 만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까지 하락을 반영을 감안하면 이게 추가적인 대응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 뭐 괴롭지만 결국에는 버텨야 되는 시기가 또 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주가에서는 내가 덜어서 안 판다. 이런 지점이 나와야 진짜 그게 찐 바닥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뭐가 좀 네. 돌려지든지. 정말 어느 시점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닥은 그러니까 개별 주식의 주가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개별 주식을 정말 이 가격에 온단 말이야. 이 가격이면은
정말 대출해서라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바닥이 형성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수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몇이었을 때 이건 찐 바닥이다. 이거는 저는 사기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향후의 정세라든지 이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쵸. 지금 뭐 오늘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뭐 지수 몇이 찐 바닥입니다. 이거는 저는 맞출 수 없는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바닥을 맞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 정도 주가면은 그러니까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 바텀업적으로 봐서 더 이상 이거 더 빠지면 정말 대출이라도 해서 사야겠다라고 했던 시점이 되면 지수는 이제 항상 바닥을 찍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야수의 심장. 그 시기까지 오질 않기를 바랄 뿐이죠. 예. 니케이가 잠시만요. 이거 지금 실시간 데이터 맞죠? 4,700포인트가 빠지고 있는데 니케이가 13% 폭락하고 있는데 이거 꿈은 아닌 것 같고. 와. 이거 근데 이게 이거 실화입니까?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버블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약간 좀 억울한 측면은 국내 주식시장 봤을 때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만 각권 지수는 아니다 이거 옛날 거다. 어디 있지?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8.35% 떨어지고 있네요. 대만 지수. 네. 이거 뭐 8% 떨어지는 건 그냥 아시아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디 갔지? 10% 이상, 10.47, 700 깨졌네. 이거 무슨 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씩 이게 올림픽도 아니고 경신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질어질합니다 이거. 네. 그래도 대표님이 나와주셔가지고 네. 예, 그래도 어디 아직 맥 짚어보고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다행이긴 합니다. 혹시 지금부터는 뭘 하실 계획이신가요? 또 회의 엄청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뭐 또 3시 반에 또 회의가 있어서 예. 거기에 참가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이게 추가적인 액션을 할 게 아니면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건 무의미해서 예. 오늘 같은 날은 뭐 여기 오기 전에 매매를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할 만한 액션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예, 코스닥이 10% 폭락하는 날 나와서 이렇게 대담해 주시긴 참 쉽지 않으실 텐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어질어질합니다. 해서 다음번 격월 이건규는 아마 10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힘든 시기가 9월, 10월로 알고 있었지만 네. 이미 매를 이제 먼저 맞은 거라고 봐도 되겠죠. 다음번에 나올 때는 예. 지금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갑작스레게 증가한 상태이고 네. 그런 불확실성들이 다음에 나올 때는 좀 진정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쯤 됐을 때는 금리도 한번 이제 인하시켰을 거고 이후. 예. 네.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 기반형된 상태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인사드릴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때도 저희는 이제 팔딱팔딱 뛰는 이제 맥박을 좀 선보일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최근에 건설주도 하나 샀어요. 건설이요? 그것도 조금 변화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저희도 얼마 전에 여기 YG 클럽에서 그 건설주 세미나도 했거든요. 정말 최악의 바닥에서 이미 오른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건설이. 네. 그건 어떤 아이디어로 혹시? 근데 이제 뭐 주택이 결국에는 향후에도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지방 사업은 향후에 뭐 2, 3년을 바라봤을 때도 크게 개선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네. 완전히 양극화됐고 완전히 죽은 시장으로 좀 변모한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역할을 좀 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국내 그러니까 수도권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주택 가격도 바닥 찍고 반등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몇 년간 이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내 건설업체들이 그러니까 수도권만 하는 업체도 없고 지방만 하는 업체도 없어요. 대부분 이게 다 혼재되어 있다 보니 전체적인 두 가지 날개가 있다고 하면 한쪽은 계속 못 나는 형태로 갈 거이긴 해요. 다만 한 가지 날개가 그래도 바닥 짚고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의 건설 회사는 그래도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또 한 이제 가지 주택. 예, 한 가지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만 있다고 하면은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매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병합 발전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액이나 이익이 반영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만 하더라도 기존의 이익의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비중도 제일 높고 그리고 열병합 발전도 이제 이익 반영되기 하반기부터 반영되기 시작을 할 거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도 이제 하게 될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주택만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을 했었겠지만 추가적으로 붙어주는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 건축 측면에서요. 본인이 실제로 운영도 할 거예요. 네. 아, 그런 건설주가 있었습니까? 네. 건축도 하고 데이터 센터 운영까지도 하는 건설주가요?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산 회사는 이제 그 지주회사이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수도권 중심의 건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열병합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주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부해봐야겠네요. 네. 이런 거 재미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YG 클럽으로 오셔서 또 세미나도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또 더 의미 있을 겁니다. 아까 참 그 조선주도 이야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또 저희가 조선의 공모 엄경화 위원님 네. 모셔서 또 세미나를 또 듣기도 했었고 여기 YG 클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이거 자꾸 중계하면 안 되는데 코스닥이 지금 11.5% 떨어지고 있네. 네. 이게 무슨 뭐 그냥 개별 주식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있어. 이게 그렇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야겠다. 왜냐면 저희가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시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 예. 그래서 10월에 뵙겠습니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